오늘은 특이하게 에잘직을 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학적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현실적으로 물질적인 기반 위에 존재하는 인간의 역할을 AI 시대에 걸맞게 설정해보는 시간으로 저희 유러닝 연합회에서 에잘직이라는 개념을 뽑아가 AI 잘하는 직장인으로 설정해가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에잘직은 첫 번째로 사고 설계자로서 도구를 쓰는 존재에서 진화해가 이제는 하이데거가 말하는 던져진 존재, AI 시대에 던져진 존재로서 자기 역할을 다 해나가는 그런 의미로 사고 설계자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AI 앞에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시대의 인간상을 돌이켜보건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차피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하이데거의 이야기에 따르면 불안은 타고난 운명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 불안을 현실적으로 슬기롭게 잘 이겨내가 던져진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각해가 현 존재로 현실 공간에서 던져진 상황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AI 시대에 선택할 수 있는 기호품이 아니라 필수품이 되어버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존재를 인정하고 여기에 불안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하면서 우리는 도구를 쓰는 자에서 사고권을 지키는 자로 전환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AI 시대에 단지 불안을 제거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불안의 파고를 타고 불안을 다룰 수 있는 서핑하듯이 다룰 수 있는 힘을 우리는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AI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는 단순한 기계의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가 확장된 인지기관으로 또 하나의 뇌로 보고 마샬 맥루한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미디어의 공기 속에 살면서 미디어의 확장을 꾀한다라는 그런 관점을 견지해서 AI 사용은 업무의 위임이 아니라 뇌와 감각을 물리적 한계 너머로 확장하는 행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AI를 잘 활용해가 단순한 스펙 쌓기가 아니라 현대적 생존을 위한 존재 방식으로 슬기롭게 AI를 활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니체가 말한 권력의 관점, 니체는 권력의지를 아주 중요시해와가 자신의 영향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라는 관점을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니체적 관점에서 AI 사용자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면 AI를 통해 데이터와 맥락을 장악하고 의사결정의 주도권을 지는 그런 권력의지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이런 게 좀 니체적 시각인 것 같은데 단순한 효율의 도구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결정권을 자기주도적으로 재편하는 권력장치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권력의 축 관점으로 The Axis of Power, 니체적 시각으로 인간이
AI를 통해서 권력 의지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보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막스가 이야기한 의미의 축으로 The Axis of Meaning, 소외된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철학적 관점으로 가지면서 단순 반복으로 소외된 노동에서 노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가 인간은 본질적으로 맥락을 읽고 가치를 판단해가 의미를 창조하는 본래의 역할로 되돌아가는 측면에서 의미 축으로 AI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에잘직은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중요한 본질에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인간, 의미적 축으로서의 인간으로 막스의 시각에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사람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로써 에잘직이 가져야 할 3대 축으로 하이데거 이야기한 생존의 축 관점, 또 막스가 이야기한 의미 축으로서의 관점, 또 니체가 이야기한 권력의 축으로서의 관점, 이 세 개를 잘 융합해가 단순 기술을 숙련하는 차원을 넘어가 AI를 활용해가 세 가지 철학적 본능, 생존, 권력, 의미를 현대적으로 진화시킨 새로운 인간형으로 에잘직의 위상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에잘직의 세 가지 아키타입을 다시 재설정해보면 첫 번째로 강조했던 사고 설계자의 관점, 문제를 구조화하고 판단의 프레임을 설계하는 자, 특히 질문 설계를 중심으로 사고의 주축으로 떠오르는 관점, 또 판단 조정자로서 AI의 산출물을 검증하고 맥락과 윤리를 심사해가 최종 결정권을 가진 판단의 조정자로서 비판적 검토를 늘 달고 다니면서 인간이 AI로부터 완전하게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 또 의미 번역가로서 AI 결과를 조직이 이해할 수 있는 가치와 언어로 변환해가 인간의 능력을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설득과 번역으로 더욱더 의미 존재로 인간을 키워나가는 그런 유형으로 이 세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요. 사고 설계자, 판단 조정자, 의미 번역가로서의 그런 에잘직의 위상을 높여나가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핵심 역량으로는 문제의 인식과 구조화라는 관점에서 답을 찾는 것은 AI의 몫이고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인간의 몫이다. 즉 화두를 인간이 던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했던 권력의 주체, 판단의 주체, 의미의 주체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에 의거해가 인간은 이제 기능인에서 사고의 주체로 더 나아가 사고의 설계자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판단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이러의 구조를 설계하는 마인드셋을 가지고 AI와 사고 판단, 실행을 분업하는 관계의 역량, 또 판단의 위임을 인간이 권한을 쥐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계속 인간 중심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에서는 AI 중심 대학의 경쟁력이 장비가 아니라 AI와 협업하는 교직원에서 나온다라는 핵심 가치를 넘어 교육과 연구의 질적 향상을 인간 중심으로 AI를 활용해가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공공에서는 조직의 의사결정 품질을 높이는 공공자산으로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공성과 전문성을 지키면서 대국민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는 데 AI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애잘지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를 권장해 드리자면, AI는 당신의 사고를 확장시킨다. 주체성을 강조한 기반화에서 결국은 판단과 의사결정의 주체라는 건 인간이 확실하게 포지셔닝 할 수 있도록 AI와 함께 가져가되, 인간은 더 깊이 생각하고 또 판단을 AI한테 맡기지 않고 판단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이죠. 결국은 인간이 주체적 노력을 강조해서 환상을 경계하고 사실에 부응하는 그런 노력들을 끊임없이 해나가서 인간의 주체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을 부단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 강조했던 사고 설계자로서 주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스스로 생각하기를 멈추는 것이 AI의 위험한 측면인데, 우리는 그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갈고 닦아가 결과에 대한 검증과 최종 판단은 끝까지 인간의 몫이라는 것을 유념해서 인간이 이 AI라는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서퍼라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언컨대 AI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고를 포기하지 않고 판단을 위임하지 않고 AI와 함께 일하지만 결정은 인간의 힘이다. 우리는 본능을 억누르지 않고 슬기롭게 전환하고 진화시키는 사람들, 애잘직으로서의 가장 인간적인 존재 방식으로 우리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화이팅!